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5년 제2회 건축기사 실기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전체적으로 좀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입찰의 용어 정의죠.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뒤쪽 부분에 나와 있는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뭐 21년도에도 그대로 기출로 나온 거지만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용어를 쓰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 대해서 설명하라 해서 아예 문제를 쭉 나열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지하 연속벽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하죠. 장점, 단점 각각 두 가지씩을 기술하시오. 해서 기본적으로 이 지하 연속벽이 슬러리 월하고 정확하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점, 단점 각각 두 개. 장점부터 보시면 제가 지금 한 4개씩 다 적어 놓긴 했는데 보통 4개씩을 다 써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2개나 또는 3개 정도 쓰라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암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거, 제일 확실하게 생각나는 거 적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소음과 진동이 작다. 소음과 진동이 아예 없다고도 나옵니다. 무소음 무진동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도심지 공사에 유리하다.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튼튼해서 주변 집안에 대한 영향이 적다. 또 차수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물을 흔히 얘기하는 수밀성, 방수가 잘 된다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고 이게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길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겁니다. 그래도 이 지하연속벽식 슬러리월 공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 갑니다. 거푸집의 용어정의죠. 콘크리트 공사용 거푸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슬라이딩 폼, 터널 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출로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슬라이딩 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딩 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쭉 설명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이 색깔로 좀 빨갛게 해놓은 게 있죠. 거푸집을 끌어올리면서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 끌어올리면서라는 소리가 이제 수직 거푸집이라는 얘기죠. 수평이 아니라 수직입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수직 활동 거푸집이다. 수직 활동 거푸집을 골라라 이런 기출 문제도 있었죠. 자, 터널 폼 갑니다. 터널 폼 같은 경우는 벽 그리고 바닥 일체형입니다. 일체. 벽과 바닥이 통으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죠. 벽, 바닥 일체로 돼서 한 번에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나머지 이제 살을 붙여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4번 갑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KCS 기준에 따른 금속판 지붕 있기의 종류 4가지 신규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고 그대로 여기 제가 아예 찾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찾을 수 있게 KCS 415607 이렇게 해놨어요. 정확하게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4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신규로 나오긴 나왔지만 요거는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한마디로 틀리라고 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갑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터파기를 했을 경우 인접 건물에 주위 집안이 침해할 수 있는 원인 3가지.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원인 3가지가 대표적으로 히빙, 보일링, 파이핑. 우리 가장 흙막이 파괴의 가장 원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3가지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이게 정의가 뭐냐, 방지 대책이 뭐냐까지도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3개만 정확하게 쓰셔도 정답은 지장이 없습니다. 뒤치운 불량에 의한 침하도 있긴 있는데 혹시라도 3개가 기억이 안 났을 때를 대비해서 넣는 거지 혹 기억이 나면 히빙, 보일링, 파이핑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냥 흙막이 붕괴 원인만 써놨지만 히빙 같은 경우에 뭐 점토질에 토합차고 보일링은 모래질에 지하수하고 뽀글뽀글 끌어오르는 거 이거는 뭐 구멍 무슨 부실 공사나 구멍을 틈에 지하수가 스며드는 거 정의나 방지 대책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6번 갑니다. 얕은 기초나 흙에 매립된 구조의 동결 방지 방안에 대하여 2가지만 기술하시오. 기본적으로 땅속에 붙이는 기초는요. 지상에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목구조든 조적구조든 철골구조든 아니면 철콘이든 간에 지하 땅속에 묻혀있는 기초는 거의 99% 이상이 RC 구조로 만들게 돼 있죠.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자갈,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추우면 동결하죠. 0도 이하면 동결합니다. 근데 지표면에서 아무리 지표면이 영하 15도, 영하 20도가 돼도 땅 속으로 들어가면 지열 때문에 0도를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그 0도보다 그 0도를 나타내는 그 깊이를 동결 심도라고 하죠. 그 동결 심도보다 더 낮게 시공을 하게 되면 따뜻하니까 얼지 않죠. 기초나 구조의 동결 심도 이하에 시공을 하고, 그리고 기초 주변 보온을 하고 배수를 철저하라. 기본적으로 물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도 신규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인데 아까 위에 4번 금속판 지붕이 끼는 신규, 같은 신규라도 그거는 너무 지엽적이고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이거는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7번으로 갑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조사하기 위해 슈미텐물을 사용할 때 반발 경도를 조사한 후 추정 강도를 계산할 때 실시하는 보정 방안. 항상 보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조건이 뭐 실험실이나 이런 것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슈미텐물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이 코어를 채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다가 벽이나 슬래브나 이런 데다 바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 실험 조건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합니다. 자, 먼저 타격 각도. 타격이 예를 들어 벽이다. 이렇게 벽이 있는데 타격을 정확하게 90도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강도가 틀리게 나오죠.